안녕하세요. 창업의 꿀팁을 알려드리는 이종훈의 창업카페 2021년도 첫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1년도 정부지원 사업 전략 및 사업계획 작성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 간략하다고 해도 거의 한 2시간 정도 될 겁니다. 중간에 한 10분 쉬는 시간? 뭐 이거는 직접 강의 한결 영상으로 뜬 거기 때문에 녹화를 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붙이면은 뭐 중간에 쉬는 시간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10분 정도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시간 정도 하는 강의를 풀로 만들어서 올려드린다라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1년 정부 지원 사업 지원 전략 및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이제 정도 진행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50분 이렇게 끊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용이 이게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모든 부분을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2시간 동안에 정부 지원 사업하고 사업계획서의 핵심적인 부분만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소개는 이제 건너뛰고요. 오늘 강의 내용들은 이제 정부지원금,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법,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도 사실 창업자분들 중에는 사업화 자금만 지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R&D 사업계획서도 작성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고요. 또 좀 더 자세하게 혹은 또 전문적으로 R&D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그거에 대한 정보도 제가 맨 마지막에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020년도 그 정부 지원 사업의 키워드를 먼저 보시면 4차 산업하고 소재 부품 장비, 그 다음에 40대가 작년에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 사업의 핵심 키워드였는데요.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비대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대선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올해는 아마 가장 주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해서 이 4번, 5번은 제가 예측을 해서 작성한 거고요. 뭐 아직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살펴보겠지만 이게 추가되면 추가됐지 아마 이 4, 5번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시는 뭐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다 4차 산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일본과의 어떤 무역의 어떤 트러블 부분 때문에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어떤 중요도는 뭐 작년 올해 똑같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추가 4, 5번이 추가가 됐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예상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이제 아이템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떤 창업이든 R&D든 해당 분야인가 아닌가를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건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금이 쓰이는 목적이 명확한 분야를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설정된 분야가 여기 이제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할 줄 아는 아이템 혹은 기술, 재능 이런 것들이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어떤 능력, 기술, 뭐 아이템 이런 것들이 부합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기술이라든가 사업화 제안서를 내면은 아무래도 정부가 지원하려고 하는 주된 아이템에 속하니까 우선적으로 그리고 또 가장 또 관심 있게 그리고 또 좋은 점수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맨 앞부분에 위치해 놨어요.
한번 보시고. 자, 정부지원금은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출연자금이 있고요. 보통 우리가 무상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무상지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융자 대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정부지원금 그러면 대부분 융자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무상지원금도 제법 있다. 그리고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투자되는 자금들도 있다. 쉽게 얘기하면 펀드죠, 펀드. 펀드가 수천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를 투자받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건을 갖추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부지원금 그러면 자금이 세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항상 좋아요. 그래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하는 예비창업 패키지, 청년사관학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무상지원금에 해당이 되고 보통 출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름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보나 신보 같은 데서 대출을 받는 거를 융자라 하고요. 많은 분들 중에서 또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팁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들 있죠. 투자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자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구분을 좀 해놓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출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출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출연 자금은 또 카테고리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한 6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많은 창업자분들이나 이런 어떤 정부 지원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대체로 이 사업화 자금이거나 R&D 자금에 가장 관심이 많으세요. 왜? 자금을 제일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창업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지원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돈을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냥 서비스만 받고 돈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는 간접 지원 방식이고요. 이 사업화 자금과 R&D 자금은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 또 자금의 규모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자금을 지원해 주니까 아무래도 많은 창업자라든가 이런 어떤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R&D 자금에 또 관심이 많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 박스를 이렇게 칠해놨는데,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자금을 지원해주는 무상지원금은 6가지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건 2가지가 있다. 사업화 자금이 있고 R&D 자금이 있다. 자, 사업화 자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창업에 필요한 모든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지원해주니 사업화 자금이고요. R&D 자금은 기술 개발만 해당이 되게끔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일단 선발을 될 때 또 기술을 볼 거고, 또 그 자금을 지원했을 때 지출되는 분야도 R&D에 국한돼서만 쓸 수 있게 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R&D 활동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영업 마케팅 자금으로 R&D 자금을 쓸 수가 없어요.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그렇게 아시면 좋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처음에 창업하실 때는 이 사업화 자금을 먼저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부적으로 기술 역량을 좀 보유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 R&D 자금도 지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하실 때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중복입니다. 중복. 이 중복이라는 게 뭐냐면 사업화 자금을 같은 해에는 2개를 주지 않는다. 이게 중복이에요. 혹은 R&D 과제도 같은 해, 올해 2021년도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에는 R&D 자금은 하나밖에 받지 못한다. 내가 지원은 여러 개 할 수는 있지만 선정은 하나밖에 못 받는다. 이게 보통 중복의 의미인데요. 이 R&D 자체의 자금들이 되게 많아요. 이 중에서 하나 정도만 준다. 그리고 사업화 자금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 사업화 자금하고 R&D 자금은 서로 중복 문제가 없어요. 왜? 사업의 성격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창업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한 자금이고요. 이건 연구개발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자금의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두 개의 자금은 별개예요. 그래서 어떤 창업자분들은 사업화 지원금도 받고 R&D 지원금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같은 해에. 그러니까 21년도에 예비 창업 패키지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R&D 자금도 같이 받을 수 있다. 그럼 어떤 경우냐? 그거는 당연히 이제 R&D 활동이 가능한 기업이어야겠죠. 요거는 좀 이따가 이제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만 여러분들은 출연 자금 중에 다양한 자금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사업화 자금과 R&D 자금이 가장 많이 창업자분들이나 혹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자금이다. 왜?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업화 자금부터 볼까요? 사업화 자금이 94건이나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다 일일이 읽어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아이템에 해당되는 게 어떤 부처, 예를 들면 여기 과기정통부 있죠? 교육부 있죠? 부처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템이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먼저 살펴보시고 나는 문체부에도 해당이 돼. 그럼 문체부에 있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보통은 대부분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창업자분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 대상자예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컨텐츠를 이렇게 기획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문체부, 문화관광부, 문체부라고 하죠. 문체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중복이 되느냐라는 거는 각 사업마다 사업 공고문을 읽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원은 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소벤처기업부만 보실 게 아니라 내가 해당되는 부처가 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쑥 훑어보시면 좋은데 제가 이 부처의 모든 걸 설명하면 2시간 갖고도 모자라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가장 많은 창업자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램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문체부 중에 관광공사에 있는 관광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이 제일 좋아요. 자금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주는데 자금의 규모보다 이 관광공사가 지원해주는 이 프로그램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광공사의 창업 프로그램을 수료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력이 여러분이 사업할 때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의 아이템으로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한국관광공사의 이 창업 아이템을 검토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물론 자금의 규모만 본다 그러면 3천만 원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 담임 컨설턴트로 등록되어 있어서 3년째 활동하고 있는데요. 자금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들은 있어요.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지만 관광공사의 마크를 쓸 수 있다. 즉, 뭐 관광벤처라든가 예비관광벤처 이런 마크를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영업 마케팅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하다. 그런 면에서는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관광 아이템이어야겠죠. 네. 그 다음에 제일 또 많이 지원하는 게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이에요. 이거 뭐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기업을 육성하고 뭐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창업자분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니까 사회적인 기업가를 생각하시는 분들, 염두에 두시는 분들, 협동조합 뭐 이런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창업자들이 관심 갖는 게 바로 창업 성공 패키지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요 27번입니다. 이걸 보통 청년 창업 사관학교 줄여서 청창사라고 해요. 가장 많이들 지원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어요.
대부분의 창업 프로그램들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여기 여러분 쭉 보시면 나이 제한 거의 없죠? 네, 나이 제한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름 자체가 청년사관학교잖아요. 그래서 39세까지라고 하는 나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무나 지원할 수가 없어요. 청년들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 40대 이상들은 지원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나름 경쟁이 치열하다라기보다 한정적인 경쟁자들에 의해서 선발이 되니까 창업자들한테, 특히 청년 창업자들한테 매우 유리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또 3년 이내이기 때문에 내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모르고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신 분들 중에 늦게나마 청년사관학교를 지원할 수 있어요. 3년 이내까지. 그러면 창업을 하신 분은 3년 이내이기 때문에 3번 지원할 수 있겠죠? 예비 때, 1년차 때, 2년차 때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겠죠? 만 3년 이내면 되니까 3년차도 됩니다. 그죠? 만 3년이 안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들은 뭐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가장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는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만 49세까지는 기술 창업자일 경우에 한해서는 10%에 한해서 선발이 됩니다. 기술 창업자라고 하는 경우는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분, 뭐 아무래도 특허겠죠? 특허를 보유하신 분이거나 해당 분야 이공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 뭐 석박사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혹은 연구원들,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에 한해서는 만 49세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외 조항이 있다. 그걸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제도전 성공 패키지가 있는데 말 그대로 제도전이에요. 즉 한번 사업을 실패하신 분들이 지원하는 건데 이 제도전 성공 패키지를 설명을 먼저 하기 전에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부터. 이 예비 창업 패키지는 말 그대로 예비자들 누구나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청년이야 지원할 수 있어요. 나 40세 넘었어 지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비 창업자만 가능한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셨고 폐업을 했었어도 그러니까 과거에 냈었던 업종하고 다른 분야로 창업할 경우에는 예비 창업자로 봅니다. 그러니까는 뭐 생애 최초의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에 한번 사업자를 냈었는데 내가 폐업을 했어. 그 업종하고 다르게 창업할 경우에는 창업자로 인정한다. 예비 창업자로 인정한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비 창업자하고 앞에서 제가 지나왔었던 이 제도전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한번 하셨는데 실패하셨어. 그래서 폐업을 했어. 사업자가 현재 없어요. 근데 내가 다른 분야로 창업하려고 해. 그러면 예비 창업자이면서도 제도전 창업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한번 실패하신 분은 예비 창업자로도 지원할 수 있고요. 제도전으로도 지원하실 수 있다예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예비 창업자인 경우에 한해서는 예비 창업 패키지가 기본인데 만약에 제도전일 경우에는 업종만 다르게 지원한다면 예비 창업 패키지도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도전이기 때문에 제도전 성공 패키지도 지원할 수 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제도전 하시는 분은 꽃놀이패죠. 아이템만 바뀌면 예비 창업 패키지로 갈 수도 있고 제도전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제도전 성공 패키지를 설명하기 전에 잠깐 예비 창업 패키지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30번은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그냥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 세무회계 비용을 100만원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빨리 접수하시는 게 장땡이에요. 무조건 누구나. 근데 아까 제가 사업화 지원금은 중복이 있다라고 했죠. 이 30번은 예외예요. 중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사관학교가 되셨던 예비 창업 패키지가 되셨던 제도전이 되셨던 아니면 초기 창업 패키지가 되셨던
상관없이 3년 이내에 있는 중소기업 창업자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 받고 요 창업 바우처 사업이 나오면 또 지원하면은 요 100만원, 즉 세무회계비는 100만원 정도는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30번을 꼭 기억해달라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예비 창업 패키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도전도 말씀 같이 드렸어요. 같은 선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예비 창업 패키지는 선정이 되고 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돼요. 자,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이제 해가 바뀌죠? 그러면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할 수가 있어요. 요 다음 프로그램으로 요걸 하실 수가 있어요. 3년 이내의 기업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으니 예비 창업 패키지가 선정되신 분은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할 수 있다. 혹은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신 분은 청년사관학교를 다시 지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청년사관학교를 지원하시는 분은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지원할 수 없다. 요건 좀 이따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비 다음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 혹은 청년사관학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앞으로 한 장만 넘길게요. 이 창업 도약 패키지는 3년에서 7년 사이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3년 넘어서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있을지 안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3년 넘는 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요. 살아계시면 그때 가서 생각하시고 그 전에 여러분이 뭐 아이템이 아닌 것 같다 그럼 빨리 접고 제도전으로 가셔야 되니까 창업 도약 패키지는 굳이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도 없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제 강의나 제가 제 강의를 유튜브에다 올리거든요. 그런데 올려서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면 되겠죠? 자, 하나 또 재미난 게 있는데 이 36번이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약간 관광산업이기도 하고 문화산업이기도 하고 되게 애매해요. 다만 지역 기반의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창작의 영역에 해당되는 분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가 초기 창업 패키지 끝나고 나면 도약 패키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혹은 로컬 크리에이터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분야라는 건 우리가 보통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가 청년사관학교,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것들은 아이템들이 조금 뭐랄까 제조업이거나 지식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대해주고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이 로컬 크리에이터는 컨텐츠 기반이기 때문에 관광, 문화산업, 뭐 예술, 뭐 조각, 뭐 문화재, 뭐 기타 등등 무형의 것도 다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어떤 특허라든가 이런 걸 기반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내 아이템이 이것도 해당이 돼. 그러면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이것도 지원해보고 예비 창업 패키지도 지원해보고 초기 창업 패키지도 지원해보고 지원을 다양하게 해보세요. 왜냐?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가 될 수만 있다면 예비 창업 패키지만 지원하시면 되죠. 혹은 청년사관학교가 선정이 될 것 같으면 그것만 지원하시면 되죠. 그런데 어떤 게 선정이 될지는 지금 아직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은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선정되는 걸로 먼저 창업을 스타트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는 아이템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이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중에 이 프로그램 중에 비대면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키워드가 2021년도에는 비대면과 재생에너지입니다 라고 제가 키워드를 그냥 제가 추측으로 말씀드렸죠. 근데 올해 공고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뭐 신기가 있어서 맞춘 건 아니고요. 작년도부터 비대면에 대한 지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지원해 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딱 공고문 보니까 이렇게 비대면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템 중에 비대면 아이템들을 이 분야로 지원하면 좋은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원래 비대면인데 비대면 아이템을 지원하시면 안 돼요.
이 비대면 유망 스타 육성 사업은 뭐냐면 원래는 대면인데 비대면으로 바꿔주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회의를 만나서 했잖아요. 이걸 만나지 않고 온라인에서 해. 그럼 비대면으로 바꾼 거죠? 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비대면이었어. 예를 들면 뭐 쇼핑몰이었어. 근데 쇼핑몰은 원래 뭐 사람 만나서 물건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비대면이라고 지원하시면 비대면은 맞지만 원래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물류센터였어.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분류 작업하는데 그걸 비대면으로 바꿨어. 그거는 해당이 돼요. 그쵸? 근데 원래 비대면인데 비대면 하는 건 안 되고 대면인데 비대면을 하는 건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비대면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올해 강화가 됐구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화 차업은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제가 짚어드렸고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주관기관이 경기도 이렇게 나오죠. 경기도, 대전. 이건 이제 지방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 지금 뭐 이 강의가 한밭대에서 하는 건데 뭐 대전에 계시거나 혹은 충남에 계시거나 충북에 계시면은 여기 해당되는 지역에 맞춰서 또 지원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때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랑 중복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셔서 중복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주는 창업지원금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해주는 혹은 다른 부처에서 지원해주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또 받아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해준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여기서 한번 훑어보세요. 중요한 것들은 여기 다 올려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R&D가 있어요. R&D. R&D는 나중에 별도로 있긴 하지만 사실은 창업자분들이 할 수 있는 R&D가 정해져 있어요.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금액도 엄청 크죠? 4천억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는데 기술 개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거를 홈페이지 만들고 앱 만드는 거를 자꾸 기술 개발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그냥 제작? 혹은 뭐 간단한 저작 툴? 이런 거 수준이지 기술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앱 같은 경우도 5년 전, 7년 전, 10년 전은 상당한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만들어요. 그래서 기술로 취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앱을 만들어도 거기에 빅데이터라든가 머신러닝 혹은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탑재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기술인데 그냥 앱을 만들겠다, 매칭 플랫폼 만들겠다, 홈페이지 만들겠다, 쇼핑몰 만들겠다, 커머스 만들겠다 이거는 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큐레이션을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 고객에 대한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을 통해 알고리즘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맞는 걸 추천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기반이잖아요. 이런 건 또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술에 대한 정의를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생각하셔야지 뭘 만드는 걸 다 기술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R&D 사업은 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밖에 없는데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나중에 R&D 잠시 후에 나오거든요. R&D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프로그램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받는 것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실전 창업 교육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실전 창업 교육으로 교육받고 계신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시설 보육 공간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시니어들, 여기 혹시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시니어들 계시면 40세 이상 여기에 해당되시니까 여기는 사무공간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시제품 개발비도 일부 좀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실 만하다. 그 다음에 멘토링. 여러분 멘토링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강의 한두 시간 들어가지고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그냥 아는 거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사업객스 쓰거나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말을 알아듣는 거지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사업 계획서를 쓴 걸,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 쓴 걸 제가 딱 읽어보면, 아, 여러분이 제 얘기를 그냥 알아만 들었지, 제대로 아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너무나 제가 잘 알아요. 그거는 사업 계획서 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강의를 많이 듣는 것보다도 멘토링, 자문을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왜? 여러분한테 맞춰서 조언을 해드리고 방향을 설정해드리기 때문에 멘토링을 정말 많이 받는 게 좋아요. 뭐 가급적이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받으면 제일 좋지만, 그럼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은 꼭 받으시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서 지원하던 간에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으면 꼭 지원해서 받으세요. 자, 멘토링 프로그램 중에 좀 재미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기다 빨간 박스를 칠해놔봤어요. 168번인데 이름이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대출이에요. 2천만 원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인데 망하면 안 갚아도 돼요. 괜찮죠? 근데 금액은 크진 않아요. 2천만 원 정도 대출은 해주지만 여러분이 창업 활동하다가 실패했어.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안 갚아도 된다. 그런 융자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크진 않아요. 최대 2천만 원밖에 주진 않는데 요긴하실 거예요. 창업 초기에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부담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융자인데 실패했을 경우에 안 갚아도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창업할 때 안 쓰고 딴 데 쓰고 막 그러면 그거는 갚아야 돼요. 근데 열심히 사업할 때 썼다라는 것만 증명이 잘 되면 실패해도 갚지 않아도 된다. 물론 사업이 잘 되면 갚아야겠죠? 융자니까. 자, 그 다음에 여성 창업자분들은 별도의 또 이런 프로그램 주니까 요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 대상자가 이거 예전에는 여성벤처협회에서 줬는데 이게 여성벤처가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뽑나요? 기관이 없네요. 만약에 여성벤처협회에서 줬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만 말씀드린다면 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죠? 사업화 자금이 아니죠? 자금도 주는데 500만 원인가 줬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 500만 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프로그램이 다르잖아요. 사업화 자금은 중복은 있지만 멘토링과 컨설팅은 사업화 자금이 아니니까 중복 문제가 없죠? 네,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유익할 만한 거는 이제 이 표예요. 이 표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만 알면 되냐면 여기까지 이 파란색 글씨 보이죠?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창업 초기에는 예비 창업자다 그러면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아까 말씀드렸죠? 융자지만 실패하면 안 갚아도 된다.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 당연히 지원하셔야죠. 그리고 39세 미만이야 창업 성공 패키지 혹은 내가 만 49세인데 기술 창업자야 청년사관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혹은 내가 제도전이야. 그러면은 제도전 성공 패키지. 근데 내가 아이템을 바꿀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예비 창업 패키지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가 선정되신 분은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지원할 수 있다. 3년 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혹은 예비 창업 패키지가 선정되신 분이라 할지라도 청년사관학교를 지원해서 선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청년사관학교가 되신 분은 초기 창업 패키지 못 받습니다. 일로는 안 돼요. 왜냐면 두 개가 같은 거라서 그래요. 그런데 예비 창업 패키지를 안 받으시고 청년사관학교를 받으신 분들은 얘가 1+1이에요. 최대 2년 지원하거든요. 그럼 얘를 한 번 더 받으실 수 있어요. 2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비 창업 때 아예 얘를 받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받을 수 있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가 선정되신 분들은 얘를 2번 더 받을 수 있겠죠. 이론상으로는. 그쵸? 그쵸? 그럼 얘 받고 얘 2번 받으면 3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얘는 못 받는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받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옆으로 가든가 다시 도약으로 갈 수는 있어요. 3년 지나서. 근데 여기까지만 생각하시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때까지 여러분이 살아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창업지원사업 연계투자라는 사업이 하나가 작년에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받은 이 세 개의 프로그램을 받은 분들 중에서 투자를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 나라가 예산을 만들어서 투자해 준 사업이에요. 정말 괜찮은 사업이에요. 정말 괜찮은 사업.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내년에, 올해죠, 올해. 이게 있으면, 올해 이게 선정이 되셨어. 그러면 2022년도에 창업지원 연계투자 사업을 받으시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기는 해요. 그냥 정부 지원금 또 주고 싶은데, 또 주면은 왠지 이 프로그램에 뭐라고 끼워넣기가 어려워서 투자라는 형태로 주는 정부 지원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은 2천만원 융자다라고 했는데 원래 타겟은 소상공인인데 청년 창업자들 혹은 일반 창업자들 모두가 소상공인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서 소공인, 제조업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소공인 제품 판매, 영업 마케팅 자금 3천만원, 혹은 소공인 제품 기술 가치 향상이라 해서 뭐 가공이라든가 뭔가 그 외주 용역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어떤 제조에 관련돼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최대 5천만원 요 프로그램 두 개가 더 있어요.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자가 아니면 언제든지 계획에서 연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어요. 연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창업 패키지, 청년사관학교, 제도전, 창업지원 연계투자, 그리고 소공인 제품 판매, 소공인 제품 기술 가치 향상 이 프로그램을 다 꿰고 있으면은 100점 만점. 더 이상 여러분이 알 거는 없어요. 물론 제가 R&D는 아직 설명 안 드렸어요. R&D는 설명 안 드렸지만 R&D는 제가 여기서 미리 설명드리면 다음에 설명을 길게 안 드려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예요. 기술개발 자금인데 팁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이 있다. 근데 이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에 팁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가 제일 큰 거고 이 안에 세부에 팁스가 있고 그냥 디딤돌 과제, 전략 과제, 여성 참여 과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죠.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팁스, 디딤돌, 전략, 그 다음에 여성 참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팁스를 물어봐요. 근데 팁스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투자예요. 투자. 이건 투자 때 설명을 다시 드리긴 하겠지만 투자 자금이 선행적으로 들어와야지만 지원해주는 R&D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 활동을 먼저 하셔야죠. 그쵸? 그런데 원래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지원금이 아니고 기술개발에 한해서만 지원해주는 자금이다. 그래서 내부에 기술개발 인프라가 있으면 지원해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은 없죠. 근데 팁스만 R&D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선행이 돼야 된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요거는 다시 R&D 때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 공고가 K-스타트업에 떠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공고가 떠 있지 아직까지 세부적인 뭐 청년사관학교가 제일 먼저 발표할 텐데 아직 발표도 안 났어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기다리신 분 많죠? 그리고 제도전도 기다리신 분도 많을 거예요. 초기 창업 패키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월 달에 창업넷을 보게 되면 여기에 뜰 거예요. K-스타트업에. 자, R&D 지원금 제가 한 3가지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만 포인트로 딱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요거는요. 자, R&D 자금은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이 중요하다. 그쵸? 여기에 팁스가 있다. 얘는 투자를 전제 조건으로만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디딤돌 과제나 전력형 과제를 해야 되고 뭐 디딤돌 안에 여성 참여 과제가 별도로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럼 여러분들은 전략형 해야 돼요? 디딤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여쭤볼 텐데
디딤돌부터 하는 거예요. 디딤돌 하고 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왜? 지원하는 금액의 규모가 크잖아요. 작은 거부터 먼저 해야 초기 기업한테 맞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3년 이내까지는 디딤돌만 먼저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심플해졌죠. 팁스, 투자를 선행적으로 받는 창업기업이 아니면 디딤돌을 한다. 혹은 여성 참여 과제를 한다. 그것만 아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창업하시는 기업들 중에 기술 집약적인 창업기업들이 있어요. 제조업에 관련돼서도 있고 또 제약 바이오 같은 데들은 엄청난 기술 개발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 인력들이 되게 탄탄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업화가 우선인데 연구개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창업기업이 어떻게 연구개발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업화를 하는 거를 회사가 하고 기초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학이나 출연연구소에서 같이 하게끔 하는 사업이 이 산학연 콜라보 R&D 사업이에요. 근데 2, 3년 전만 해도 이 사업의 주관기관은 대학이었는데 바뀌었대요. 기업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대학이 주관기관이어서 돈 쓸 때도 학교에다가 이렇게 청구해야 됐는데 학교 보고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기업이래요. 저도 이제 바뀐 줄 몰랐어요. 왜냐면 저도 이걸 손뗀 지가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제 많이 바뀐 거는 저도 몰라요. 다만 산학연은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공고문을 좀 참조하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셨을 때는 절대로 기술 개발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영업활동, 마케팅 활동이 정말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게 키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대학이나 출연연구소에 있는 연구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개발하는 거예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그리고 미래 먹거리. 그리고 여러분이 창업하게 되면 당장 먹거리를 빨리 돈벌이를 해야 되는 아이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래 먹거리를 창업해가지고 하고 있다? 그럼 100%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들이 성공하기가 힘든 게 뭐다? 거기는 미래 먹거리만 하거든. 당장 먹거리가 안 돼요. 왜? 왜냐면 그 의학 제약 바이오나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연구가 1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기가 어렵죠, 많이. 그렇지만 성공하면 뭐다? 초대박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R&D 기획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R&D 기획지원 사업은 뭐냐면 정부 지원 사업 중에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 쓸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과 제품 혹은 사업군에 대해서 분석을 해줘요. 산업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경제성과 그 다음에 이제 기술성 분석을 해주는데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사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아이템을 가치 평가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해되실까요? 얼마만큼의 금액에 가치가 있는 기술이다. 이런 거를 표현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서로 작성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고서를 참조하면 R&D 사업계획서를 쓸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성 분석, 기술성 분석을 해주잖아요. 특허 분석도 해주고 그럼 거기에는 문헌들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서 보고서 작성할 때 쓰면 매우 유리하겠죠. 저도 창업 초기에 이 R&D 기획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계획서 쓰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많이 도움받았어요. 정말 도움 많이 받았어요. 제 속에 보면은 나와 있다시피 한 17억? 제가 나랏돈만 순수하게 무상지원금만 17억 받은 사람이라 그때는 평균이 보통 1억짜리였어요. 지금처럼 뭐 2, 3억짜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억짜리를 14번 받은 거니까 17번 받은 거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때의 그 사업계획서의 기반은 이 R&D 기획지원 사업에서 준 보고서를 기반으로 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제가 하면서 추가적으로 작성을 했지만 정말 도움 많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R&D 사업계획서 뿐만 아니라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아이템의 가치잖아요. 그게 얼마짜리 정도 된다. 이렇게 가치를 받게 되면 상위에 속하는 20%들은 이 정부 지원 사업 요거 상용화 사업이나 죄송합니다. 기술혁신 사업이나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을 한 회, 1회 받을 수 있도록 면제? 쿠폰? 이런 걸 줘요.
그러니까는 뭐 나쁠 이유가 없죠. 만약에 평가를 잘 받아서 여러분의 기술이 좋다고 평가가 나면 이 정부 지원 사업을 한번 무료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심사를 거의 안 하고 공짜로 할 수 있다. 공짜? 공짜라는 말은 그렇고 그 프리패스로 선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할만하죠. R&D 기획 지원 사업은. 그쵸? 그래서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해보면 R&D 지원 사업은 이 3년 이내는 여기 이걸 보시면 된다. 그리고 산학연 콜라보를 한다. 그리고 투자 받겠다 그러면은 요렇게 3년 이내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3년 이상 거 지금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R&D 사업은 여기 있어요. SM테크라고 하는 사이트에 다 공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화 자금은 혹은 창업에 관한 거는 K스타트업, 그리고 R&D에 대해서는 SM테크. 그래서 이 사이트를 본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요거는 뭐 넘어가고, 자, 창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정부 지원금을 가장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러시는데 이 0단계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0단계는 지자체부터 예비 창업, 그 다음에 중장년 기술센터, 소상공인 혁신 요런 거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뭐 청년사관학교, 뭐 소공인 요런 거 받는다. 제가 다 생활혁신 이런 거 써놨죠? 예. 그 다음에 3년차 2단계는 이런 걸 받는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고 아하 요거부터 먼저 받고 요거 받고 이렇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지원금 제가 각 부처 거는 설명을 안 드렸어요.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죠. 각 부처에서 하는 지원 창업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이템들이 다양하니까 여러분 아이템에 맞춰서 각 부처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본다. 왜냐면 아까 제가 이 자료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창업넷에 가도 이 공고문이 떠있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한번 훑어보시고 아 요거는 내가 해당이 돼. 그러면 그 공고가 떴을 때 한번 살펴보시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공고 아직 안 나서 못 보는데요 그러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작년도에 공고 난 거를 찾아서 인터넷에서 보시면 올해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놓치는 게 뭐냐면 또 그 외에 또 지자체에서 주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기업마당에 정책. 그러면 정책 차림표에 가면 정책 차림표가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요. 돋보기. 정책 차림표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꼭꼭꼭 누르면 현재 313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는지 난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종료된 걸 눌러가지고 2020년도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부산 거를 보실 필요 없잖아요. 대전에 계시면 대전 것만 보시면 되니까 대전, 충남, 충북 뭐 이런 거 혹은 이제 중앙부처 거 보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찾아가지고 대전, 창업 이렇게 딱 때리면 쭉 뜹니다. 그 중에 종료된 거를 미리 열어보면 아하 요때쯤 요게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요한 부분을 아셨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어떤 방식으로 뽑느냐 하겠죠? 왜? 어떤 방식으로 뽑느냐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쓸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작성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요 다음 시간에 설명할 내용을 사실은 여기서부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창업지원금은 창업 후 실적이 절대적이에요. 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템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거를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예요, 심사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다? 창업하고 났을 때 나온 매출, 고용, 특허, 각종 계약서들 같은 것들이 비즈니스 실적이 결국엔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을 증명해주는 확실한 증거다. 그러니까는 창업하고 났을 때 매출이 나오면 그분은 아이템에 대한 검증이 끝난 거죠. 아, 예비 창업자들은 창업한 게 아닌데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맞아요. 이거는 창업하신 분들,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창업을 하고 났을 때의 비즈니스 실적, 매출과 고용과 특허와 각종 계약서 이런 것들이 아주 절대적이다. 그런데 예비 창업자분들은 실적이 없죠. 그럼 뭘 보겠어요? 창업자나 그 팀의 준비 상황을 보겠죠. 그러면 창업자나 팀의 준비 상황이 뭐겠어요? 창업자나 팀의 뭐 학력, 경력, 실력. 학력이라는 거는 뭐 학벌을 본다는 게 아니고요. 전문 지식이 있느냐, 뭐 대학이나 석사나 박사나 이런 거를 보는 거고요. 경력은 뭐냐면 사회생활을 해서 이 분야의 전문 지식 경험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고요. 지식과 경험이 없는데 실력이 있어. 뭐 예를 들면 경진대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검증이 됐어. 자격증을 땄어. 그러면은 그분은 실력이 있다라고 국가가 공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격증, 공인된 자격증 혹은 경력이 있느냐. 그러니까는 학력, 경력, 실력으로 일단 준비 상황을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제품이나 데모가 가능하냐, MVP가 있느냐, 초기 고객 검증이 됐느냐예요. 이것들을 해왔느냐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대부분의 창업자분들이 자기 아이템 좋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요. 그냥 시장이 이렇다, 제 아이템은 이런데 시장에 나와 있는 아이템은 이래서 내게 얘네들 거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뭐 차별화 포인트가 뭐다라고 하는 건 가설이에요. 가설. 사업계획서는 그 가설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초기에 검증을 해갖고 온 친구들이 있어요. 창업자분들 중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심사위원들한테 눈에 띄겠죠. 준비가 돼 있는 상태니까요. 그쵸? 그러면 나와서 실패할 확률이 그냥 사업계획서만 작성한 분들보다는 높겠죠. 확률적으로. 왜? 이미 학력, 경력, 실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시제품이나 데모를 통해서 초기 고객 검증이 됐거나 라고 했으면 어쨌든 그냥 사업계획서만 딸랑 써가지고서 해볼게요 라고 하는 분보다는 훨씬 더 심사위원들이 보기에는 유리하다, 준비가 잘 되어 있다 라고 판단되어져요. 그래서 이분들이 선정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업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력, 경력, 실력을 많이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제품이나 MVP. MVP라는 건 뭐냐면 사업계획서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고객을 검증하기 위한 최소로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얘기해요. 그건 좀 이따가 사업계획서 작성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MVP를 가지고 타겟으로 하는, 나는 이 고객들이 내 제품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타겟들을 대상으로 좀 설문조사라든가 MVP 가지고서 검증을 좀 해서 그 데이터를 사업계획서에 실었느냐예요.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의 창업자분들이 자신의 기술이 차별화가 돼 있다, 사업성이 좋다라고만 어필하지 이렇게 어필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쓸 때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경쟁에서 유리하고 실제 여러분이 창업을 했을 때도 생존할 확률이 높아요. 자, R&D는 당연히 기술 개발이기 때문에 기술성에 대한 점수가 적지 않이 커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은 생존이 우선이에요. 즉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지 살지 연구개발만 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R&D 지원금이라 할지라도 가장 배점이나 이런 어떤 심사위원들이 가점을 주는 건 물건을 팔 수 있느냐 없느냐, 사업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지 기술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건 1순위가 절대 될 수가 없다예요. 왜?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안 되는 거는 차고 넘쳤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은 기술은 좋은데 그게 왜 상용화가 안 됐는지 실패의 사례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문제는 뭐다? 고객이 돈을 주고 사야 그게 좋은 아이템이지,
고객이 돈 주고 사지도 않는데 그걸 좋은 아이템이라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짜 중요한 아이템은, 좋은 아이템은 돈벌이가 되는 아이템이다. 그걸 기억해 주십시다. 비록 그게 R&D 지원금일지라도. 됐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면으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비대면으로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그 강의 녹화해서 발표하는 것처럼 조그만 모니터에 여러분들이 카메라 이렇게 보면서 심사위원들이 들여다보면서 발표를 받는 거라 현장감이 많이 떨어져요. 저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할 때 하고요. 이렇게 지금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보는 거랑 여러분의 집중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요. 저도 강의하는 그 강의의 느낌이 한 10배 이상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앞에 쫙 있으면 막 신나서 강의하는데 지금 그냥 모니터밖에 없잖아요. 카메라밖에 없잖아요. 그럼 신이 좀 별로 안 나요, 사실. 그러니까 좀 강의가 힘들어요. 혼자서 그냥 모노드라마 하는 것처럼 강의해야 되니까 힘이 들어요. 이게 뭔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눈빛도 교환하고 주거니 받거니 응답도 해가면서 이렇게 쿵짝쿵짝 해야 강의가 되는데 혼자서 막 미친 사람 모양 떠들어야 되니까 힘만 들어요. 힘만. 사실 지금 되게 힘 많이 들거든요. 목소리가 빨리 맛이 갑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이 발표할 거기 때문에 비대면에서의 전달력을 여러분 상당히 준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목소리, 평소의 목소리와 제스처 가지고는 심사위원들한테 어필이 잘 안 돼요. 왜? 심사위원들이 조그만 모니터로만 들여다보니까 여러분들을 마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느낌, 필링을 다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그 카메라나 이런 거 가지고 녹화를 해서 여러분이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력 있게 하는지를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녹화해보고 여러분들 틀어다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좀 어필력이 있어 보이는 건지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아마 체험해 보실 수 있어요. 자,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사업계획서 잠시 쉬었다가 사업계획서와 더불어서 사업계획서 끝날 때쯤에 이제 융자 쬐끔 그 다음에 투자금에 대해서 쬐끔 설명하고 마칠게요. 일단 1부는 여기서 끊을게요. 감사합니다. 2부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